안녕하세요. 알데바람 밸류랩의 타오입니다. 요즘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워갖고 많이 힘드시죠? 시장 방향성이나 하락의 원인, 앞으로 전망 이런 거는 많은 유명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다른 유튜브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뭐냐면 주식과 주식 공부의 양에 대한 관계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 공부는 해도 소용없다는 말을 많이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주가는 그렇게 전혀 움직이지 않고 예상대로 움직이지가 않고 가치 투자, 성장 투자, 재무제표 다 뒤져봐서 기업 실적을 믿고 투자를 해도 그것이 이게 수익으로 직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빠르게 어떤 직접적으로 피드백으로 저한테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서 미미한 존재인 제가 굉장히 저는 미미하고 별 능력이 없지만 20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느낀 이 주식 투자 수익률과 공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문제는 공부의 양이 아니라 내가 그 공부를 통해서 만든 전략의 정확도인 것 같아요. 전략의 정확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부는 시간을 넣으면 성과가 따라오는 구조죠. 그런데 주식 투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학습 곡선의 모양 자체가 달라. 일반적인 공부가 매끄러운 S자 곡선의 학습 곡선이라면 주식 투자는요, 오랫동안 팡팡하게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계단처럼 튀어오르는 모양이에요. 어느 순간. 계단형의 학습 곡선이라고, 계단형이. 오르는 이 두 곡선을 나란히 놓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그리고 그 주식 투자 공부에서 그 평평한 구간, 정체 구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고 이건 실증 분석된 모형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해 주세요. 근데 어느 정도는 내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이제 찬찬히 일반적인 공부랑 주식 공부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공부의 학습 곡선입니다. 화면에 곡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만하게 시작해서 중간에 가팔라지고 다시 완만해지는 S자 형태죠. 자, 이제 이 구간을 크게 이제 세 구간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반에 티가 나지 않는 기초를 다지는 정체 구간이에요. 기초를 다지는 기초 구간인데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초반에는 티가 안 납니다. 기초를 쌓는 시간이니까. 외국어를 예를 들면 단어를 익히고 문법을 익히는 기간이죠. 이 동안에는 대화가 잘 되지 않아요. 악기도 마찬가지죠. 손으로 짚는 운지법을 익히는 동안에는 곡 연주가 잘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과가 눈에 띄지가 않죠. 그래서 성과가 눈에 띄지 않아서 답답한 구간이지만 이 구간이 없으면 다음 구간으로 옮겨갈 수가 없죠.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이 기초를 배운 것이 시너지를 서로 내면서 가속이 붙는 구간이 생기게 되죠. 이 구간, 가속 구간. 여기가 S자 구간의 핵심 구간이죠. 따놓던 지식들이 서로 결합이 되면서 효과를 발휘하는 지점. 그래서 외운 단어들과 문법이 만나면서 문장이 나오고 문장이 쌓이면서 이제 대화가 되고 이런 구간이죠. 그러니까 투입한 노력 대비 성과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이제 꾸준함이 답으로 돌아오는 이제 그런 구간이죠. 어떤 이제 정점에 다다르는. 후반부는 다시 이제 완만해지죠, 학습 곡선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새로 배우는 지식이 체감 효과가 생기니까 이제 후반부는 그래서 다시 완만해지죠. 최상위로 갈수록 개선의 폭이 줄어들죠. 하지만 중요한 건 곡선이 한 번도 어지간해서는 아래로 꺾이지가 않아요. 물론 오래 안 하면 꺾이겠지만
어, 꾸준하게 유지 보수만 우리가 해준다면 지식을 계속 공부만 해준다면 한 번도 곡선이 아래로 꺾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투입한 시간은 어떤 형태로든지 누적이 돼서 우리한테 보답을 해준다. 이것이 일반적인 학습 곡선이다. S자 형태의 학습 곡선이다. 그래서 대부분 분야에서는 꾸준히 오래 하라는 조언이 실제로 통해요. 꾸준히 오래 공부하면 그 누적된 지식이 결국 나한테 돌아오니까 바로 효과가 나오니까 누적되면서 그런데 주식은 이렇지가 않죠. 왜 이 조언이 주식시장에서는 잘 통하지가 않는지, 이 S자 학습 곡선이 주식시장에서는 왜 잘 통하지 않는지 두 번째 주식시장의 학습 곡선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식 투자의 학습 곡선입니다. 주식 투자의 학습 곡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계단형. 점프가 중간에 있는 계단형. 부도론 S자가 아니라 계단이에요. 계단. 길게 평평하게 이어지다가 어느 지점에서 수직에 가깝게 튀어오릅니다. 수직에 가깝게 뿅 이렇게. 첫 번째는 정체가 기본값이야. 디폴트는 정체야. 아무리 해도 늘지가 않아. 여기가 가장 이제 중요한 시점이죠. 일반적으로 공부에서는 정체가 지나가는 한 구간이지만 주식에서는 정체가 기본 상태예요. 디폴트. 전략 없이 정보만 계속 쌓이는 거야. 근데 그런 공부는 성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재무제표를 읽는 법을 알아도 그 지식을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그런 의사결정 구조로 바꾸지를 못하면 계좌에는 아무 변화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네. 뭐 기술적 분석을 내가 잘 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적 분석이 정말 투자 전략에 사용할 정도로 적중률이 높지가 못하다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기술적 분석은 내 수익률에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그냥 정체인 거지 다. 그죠? 이제 두 번째 이제 점프 구간인데 이 점프에는요. 그래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조건이 계단이 생기는 건 이렇게 점프 구간이 생기는 건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성공 확률이 높은 전략을 찾아서 실제로 적용했을 때 생기는 거야. 지식의 총량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의사결정의 규칙을 내가 손에 넣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 의사결정의 규칙이 뭐 쌀점, 뭐 이거 작두 타는 뭐 신점 뭐 이런 거부터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 펀더멘탈 분석, 퀀트 저같이 데이터 분석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뭐 어떤 거든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검증 가능하고 적중률이 높은 의사결정 구조를 손에 넣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공부의 양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가장 이제 잔인한 내용인데, 잔인한 특징인데, 이 부분이 가장 잔인하죠. 요 깨달음을 얻는 점프의 순간이 그럼 언제 오느냐? 요 T라고 할게요. 요 점프의 순간 T. 해탈을 얻는, 깨달음을 얻는, 성불하는 순간, 주식으로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 이게 뭐냐? 언제냐? 이건요, 좋은 멘토나 좋은 자료를 일찍 접하게 돼가지고, 이른 시점에 요 임계치에 도달해갖고 올라가는 사람, 레벨업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 나같이 둔한 사람들, 미미한 놈들, 머리 나쁜 애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공부를 해도 끝내 자기 전략을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한 20년 걸린 것 같아. 예? 그래서 이 투입 시간과 점프 시점 사이에서는 비례관계가 성립하지가 않아요. 비례관계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흔하게 듣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 긴 정체 구간에서 지쳐버려. 지쳐버린다고. 그래서 이 시간을 넣었는데 성과가 없으니까 주식은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야. 그래서 투기나 하자. 홀짝이지 뭐 이런 식인 거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임계치에 못 도달한 거야. 계단을 못 만나는 거야. 문제는 공부의 양이 아니라니까. 그 전략을 내가 유효성 있는 전략을 얼마나
빠르게 내가 찾느냐, 얼마나 내가 빠르게 개발을 하느냐, 유효성 있는 성과가 높은 투자 전략으로 사용했을 때 그것이 높은 확률로 나에게 투자 성과로 돌아오는 유용한 전략을 내가 얼마나 빨리 찾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뭐든지 간에.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르고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는 기약이 없다. 깨달음의 순간이 언제 걸릴지 모른다. 이게 이제 잔인한 면이고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체 구간 이 평평한 구간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보면요, 뭐 비슷한 내용인데 전략을 문장으로 적는 거, 그리고 판단의 근거를 사전에 기록하는 거. 적어놓는 거죠, 미리 사전에. 그래서 머릿속에만 있는 기준은요 검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 사야 됐다, 팔아야 된다, 뭐 이 회사가 왜 좋다, 왜 나쁘다, 내 전략은 뭐다, 이거 머릿속에만 있으면 우리가 검증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떤 조건에 사고 어떤 조건에 파는지를 글로 적어놔야 돼요. 적을 수 없다면 그건 전략이 아니라 느낌인 거야. 느낌, feeling. 예? 그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판단의 근거를 미리 남긴다. 매수하기 전에 이유를 적어두고 나중에 결과가 아니라 그 이유가 맞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 그죠? 결과만 보면 운과 실력이 섞이지만 근거를 보면은 분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운이었다. 이거는 실력이었다. 소위 말하는 뽀록이었네, 진짜 실력이었네가 미리 사전에 내 근거가 사전에 기록해둔 내 투자의 근거가 맞았느냐, 네? 아니면 미리 내 정해둔 투자 전략이 적중했느냐, 이거를 사전에 기록을 해둠으로 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나 블로그로 활용을 하는 거죠. 다 기록을 하고 박제를 해놔 버리니까 나중에 그걸 투자 결과를 열어봤을 때 정말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아니면 인공지능이랑 대화를 해서 AI한테 기록을 해놔도 다 돼요. 다 해주니까. 그리고요, 표본을 늘리세요. 표본. 큰 금액 한 번보다 작은 금액 여러 번이 유리할 수 있죠,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계속 투자 전략을 검증을 해보고 맞는지 틀리는지를 경험을 통해서 쌓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략을 해봤는데 괜찮다, 이 전략은 이거 안 되겠다, 쌀 점을 쳐봤는데 이거 잘 안 되겠네, 이게 뭐 이런 거죠. 예. 결국은 시행 횟수에 의해서 내가 경험이 쌓이고 깨달음이 쌓여서 바로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정체 구간을 탐색 비용으로 보는 거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다 내가 비용을 지불해야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는 거잖아. 제발 가장 내가 어리석게 생각하는 게, 이게 남의 하는 거 이렇게 보고서 남의 하는 주식 이렇게 따라 사는 거, 그거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야. 예, 그 수익률이 나오지도 않고 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한 그 사람의 노력을 공짜로 얻어 타려고 하는 거잖아. 이게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예, 그 사람이 어떻게 사고 파는지 전략을 감지를 할 생각을 해야지, 그 사람이 뭘 사고 파는지 그 종목만 얄팍하게 빼내려고 하는 거는 투자에 아무 도움이 안 돼. 내가 그래서 시간을 되게 많이 날렸어. 남한테 의존하고 이런 거.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도움이 안 돼, 도움이. 그래서 이 평평한 구간이 잘못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에요. 예, 계단을 찾아가는데 드는 비용인 거예요, 비용. 이걸 실패로 해석하는 순간 이 대부분 계단은 그냥 계단 직전에서 멈추는 거야. 계단은 못 올라가고 나는 정체 구간에서 머무르게 되는 거죠.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내가 지불해야 될 비용으로 생각하세요, 정체 구간은. 조급해하지 말고 수행의 과정, 부도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해탈할 때까지 부도의 과정. 내가 당연히 지불해야 될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계속 검증하고 확인해서 나한테 맞는 전략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가급적이면 빠르면 좋겠지만 느리게 올 수도 있다. 그걸 확인하면서 염두에 두고 차분차분 접근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나무의 계단을 그대로 밟을 수는 없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통한 전략이 나에게 통하려면요. 자금의 성격이나 감당 가능한 변동성, 투입 가능한 시간이 맞아야 돼요. 예, 나랑 다르잖아. 남의 전략이 내 전략이 될 수는 없어. 내가 만들어야 돼, 결국엔. 그러니까 참고는 하되 자기 조건에 맞게 다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공부는요, 시간을 넣으면 성과가 따라오는 S자 곡선이에요. 주식 투자는 오래 평평하다가 제대로 된 전략을 만나는 순간 튀어오르는 계단은 곡선인 거야. 그래서 공부에도 소용없다는 말이 나오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 계단을 못 만난 거야. 내가 해탄의 순간에 못 이룬 거야. 수행이 부족한 거야, 지금 아직. 예. 그러니까 지금 성과가 없다고 느끼면 공부 양을 늘리기 전에 내 전략이 문장으로 적혀지는가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예, 내 전략이 맞는지, 문장으로 적혀지는지, 정리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기 바라세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한테 정말 그 문장으로 적고 그걸 피드백하는 그 과정을 익히는 순간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어쩌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알데바란 벨룰의 타오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